네, 오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정감사, 행안위 국정감사 굉장히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발언들 좀 묶어서 보고 왔는데 이재명 지사의 이 출석 이후부터 과연 독이 될까 약이 될까 뭐 이런 전망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대장동 의혹이 거의 국정감사의 대부분의 내용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또 국감에 어떤 태도로 임할까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됐었고 많이 주의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지사 때 그리고 그 전에 성남시장 때 국회 출석하신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국감하는 걸 봤는데 그땐 지금보다 훨씬 격렬하게 다투셨었습니다. 오늘 그때 비해서 굉장히 온건하게 하신다 생각을 하고 전략을 잘 짰습니다. 얘기를 복잡하게 길게 늘리지 않고 질문이 무엇이든 대답은 한 3가지 정도로 묶어서 이거는 특혜 사업 아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의 성격 규정. 그리고 본인은 잘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아무 대목에서나 국정감사를 한 30분 본 분들도 아 이재명은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잘 선택한 출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환경적으로는 좀 유리한 그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옆에 그 뭐 직원들 좀 도움도 받아가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약간 우위를 점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치열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자체는 방어보다는 역시 공격에 중점을 좀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하고 설명을 하는 말미에도 꼭 국민의힘 아무개를 이제 걸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도 좀 많이 받았을 테고 하니 스모킹건을 좀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긴 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좀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됐던 질의들 중에서는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서로가 주장했던 프레임이 조금 더 공고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있었던 질의 중에서 좀 인상 깊게 들으셨던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이제 그 쟁점이 지금 되고 있는 건 대장동 관련한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도 핵심은 유동규 전 그 본부장하고 이 지사하고의 관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최소한 그 직무유기 내지는 배임 혐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하여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공동체다.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 공동체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공격을 집중했는데 오늘 확실하게 그 이재명 지사가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유동규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예, 그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또 검찰이 뭐 그 구속해서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볼 때 이거는 뭐 유동규 본부장이 하여튼 어찌됐건 관계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일과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이 얘기를 좀 한 거죠. 사실은 그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인허가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 업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뭔가 특혜 관련해서 혐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뭐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의 그 선긋기를 오늘 조금 더 분명히 한 점, 그게 가장 전 개인적으로 눈에 좀 많이 띄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분명히 그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지사가 배임을 한 것이 아니면 이걸 몰랐으면 무능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뭐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설명할 만큼은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생길 수익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거기서 무리해서
현금으로 앞에 내놓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이게 이제 현금을 먼저 가져와서 많이 내는 사람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협상 과정에서 추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나는 처음부터 나중에 수익이 더 생기는 거냐 민간업체를 줄 생각이었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즉 배임에서 중요한 고리를 끊어내는 말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한 것이고요. 이게 국민들에게 전부 다에게 납득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됐기 때문에 이 중도층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기에 이걸 다 알아듣기도 어렵거든요. 그냥 답변 태도가 뭔가 당당하네 이런 정도를 하고 넘어가는 데까지 갔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성공적인 국정감사 수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설계 자체, 그 공적 이익을 환수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관여를 했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몰랐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세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제 초과 이익 환수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점은 미래 신도시 사업 때 해보니까 1,000억 남아서 500억씩 가져올 줄 알았는데 삿대고 포대고 300억밖에 안 남아서 150억씩 가져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처음에 다 받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이 생기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뭐 본인 말하듯이 100만 원 땅값이 오고 가는 것에 따라서 1,800억씩 왔다 갔다 하는 판이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그냥 민간업자에게 지라고 했다. 이 부분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이해할 사람들 이해를 하는 것이고 아닌 분들은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설득할 계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긴 한데 국민의 김용판 의원은 조폭과의 연루서를 제기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의 또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맞서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공격을 하면서 그냥 이제 의혹 제기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조폭 직접 이제 변호사 대동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고 그 내용 이제 17쪽 정도 분량이고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그 자금을 제공을 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한 20억 정도 제공한 부분 이제 증언을 받아낸 거죠. 네. 진술을 받아냈고 그와 더불어서 뭐 사진 찍은 것도 이렇게 또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돈다발을 네, 사진을 찍었었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준비는 이제 정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일단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나름 증거 근거를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뭐 그야말로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뭐 근거를 또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단정짓기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뭐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는 사진도 공개된 게 있고 뭐 이제 그렇긴 한데 결정적인 그런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못 주고 있는 그리고 사안의 크기로 볼 때 또 휘발성으로 볼 때 대장동 의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휘발성이 떨어지는 그런 의혹 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관련돼서 이제 수사 주체에 대한 부분들 국민의힘은 줄곧 오늘 뭐 국감위원들도 계속해서 특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 또한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간 끌기다라는 규정 그리고 검경 합동 수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절충점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민심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 구속까지 나아가다 이제 뭐 김만배 씨에서 한번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남욱 씨도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과 달리 예전에 이제 검찰이 권력자들과 맞서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흘리면서 이제 재미있게 달고 갔던 과정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빠져서 좀 심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조만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보고요. 유동규 씨 지금 영장 칠 수 있는 기한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등의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이런 정도면 납득이 되겠네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분들이 나뉘어지게 될 텐데요. 결국은 이건 정치 주체 간의 타협이라기보단
국민의 민심이 판단을 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일단 특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국회 의석수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성사 자체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걸 모르진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정치적 공세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따지고 보면 그 현실 가능성은 이제 역시 떨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그 뭐 검경 합동 수사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실은 뭐 따로따로 그냥 계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좀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비로소 이제 이 뭐 합동 수사본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안 뭐 본선까지 계속 지금 이런 식이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그런 식의 공방전으로 갈 텐데 국민들은 뭐 어찌됐건 빨리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 모두 뭐 연루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처벌하고 이렇게 종결하고 넘어가자는 게 이제 국민전 여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게다가 최근에 뭐 그 유동규 그 전 본부장 휴대폰 관련해서 검경이 상당한 지금 갈등을 또 겪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웃지 못할 현상들까지 지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사실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사안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는 어차피 특검 안 받을 거라면 그거라도 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제가 보기에는 여론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수사 방식을 두고는 윤석열 전 총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국감에서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측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들였잖아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양쪽이 같이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박영수, 김만배 이런 이름들이 한꺼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사건이 불거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 원 대출을 이상하게 일으켰는데 이분이 신변이 불안해지니까 김만배 씨를 통해서 예. 박영수 특검을 소개받아서 연결이 됐고 이 사건에 윤석열 검사가 당시 주인 검사였는데 400억 원짜리도 처벌을 받았는데 이 1,100억 원 이거 하신 이분 이 조모 씨만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2015년에 같은 건으로 실형까지 2년 6개월까지 선고받은 거 보면 왜 이때 안 했냐. 네. 박영수랑의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공방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앞서서 뭐 이재명 지사의 국감에 임하는 태도 자세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대선 후보로서 또 인사청문회 성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오늘 상황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스크 테이킹을 저는 한 거다라고 좀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후 관련해서 의혹이 좀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그러니까 방어만 하기보다는 차라리 공격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냥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에도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본선전에서도 이 이슈를 갖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미리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예. 그런 효과를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결국 이제 후보자의 역량이겠죠. 일단은 뭐 그런 기회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로서의 인사청문회 성격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공무원으로서 그 선출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사청문회를 받아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오늘의 이런 상황들은 그동안의 국정감사가 뭐 피켓들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구호가 써 있는 마스크들 이런 것들 없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고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전에 다른 국감에서랑은 좀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차분하게 얘기 서로에 대한 공격과 수비가 이어지는 상황들을 놓고 여러 가지 좀 인사청문회적 성격에서 봤을 때 좀 어떤지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저 국정감사 현장에서 꺼지지 않는 마이크가 딱 2개 있습니다. 예, 증인의 마이크와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그렇죠.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옆에 그 행정 직원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정해서 누르고
끄고 켜고를 다 하거든요. 항상 상임위원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꺼, 그럼 바로 끄고, 켜, 그럼 바로 켜고. 왜 그러냐면 모든 상임위원들이 손을 듣고 발언 기회를 얻어야만 발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이재명이란 증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죠. 왜냐하면 저 마이크는 꺼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말을 해도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뭐 국정감사 이렇게 하니까 이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보면 주변에서 소음이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무슨 말인지 현장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현장에서는 말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다 헷갈리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분들은 방송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예, 청문회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증인에게 좀 유리한 청문회였다. 특히나 내일 모레는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저렇게 여유 있는 진행을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맡아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서로 이제 토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면 전략을 바꿔서 7분 안에서 답변을 다 하게 묶어야 됩니다, 저라면. 그러니까 3분 질문하고 1분 답변 놓고 다시 2분 질문하고 30초 답변 들은 다음에 30초 동안 마무리 딱 말한 다음에 당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다음으로 넘겨서 말할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준비해 오신 것들이 아까워서 계속 똑같은 말씀들 반복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이 좀 작전 미스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네요. 전략적으로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 본 화면에서 박완수 의원이 7가지 문제를 크게 지적을 했는데 뭐 환지 방식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게 결국에는 다 국민의힘 정부 쪽에서 아니면 국민의힘 단체장이 환지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조목조목 지적하는 방식에 예,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네. 국민의힘 게이트다. 예.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략을 그렇게 이제 세운 건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설명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 이재명 지사 탑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재명 지사는 뭐 그야말로 이 만기 칠남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챙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지금 예리하게 질문을 지금 못 던지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는 거 보니,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세세한 거 안 챙기고 결재해줬다는 얘기냐라는 질문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한 오늘 답변 내용, 그러니까 유동규가 배신했다. 그것도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만약에 그 답변을 들었다면 곧 이어서 질문을 이렇게 던졌을 것 같아요. 배신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측근이었던 건 맞냐? 최측근이었다이 아닌데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적절하잖아요. 일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정치인이 네가 날 배신했어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까? 공무원은 일을 한 것뿐인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파고드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좀 예리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감 시작 전에 가장 화제를 끌었던 키워드 좀 꼽아보라면 그분 그리고 설계자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들 질문과 답이 다 있었습니다. 설계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맞다 이재명 지사가 그리고 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그런 설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장동 그분은 돈 나눠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화천대유 게이트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자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제 은행 금고 설계자다라고 본인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강도가 들어서 은행 금고를 털어간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공모를 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으면 공모했다는 무엇인가 아무거라도 하나 들고 와서 봐라 이러니까 공모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지금 은행 강도는 따로 있고 저 은행 설계를 제대로 했나? 약간 의심이 하고 있는데 설계한 설계도를 공모했던 사람들에게 빼줬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결고리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원했던 대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일단 이해할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정도의 효과는 오늘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그 남욱 변호사가 입국을 해서 체포가 된 상황이고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미 이제 뭐 녹취록 공개된 것도 상당히 있고 또 녹음 파일, 그 남욱 변호사 녹음 파일도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해명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 밝혀진 내용 또는 이제 그 검찰이 확보한 그 녹취록이라든가 이 내용하고 이제 대조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지금 각계 전투로 지금 가는 거고 각자가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의 지금 길로 접어든 그런 거로 좀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 어찌됐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인 사실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확인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분 관련한 언급만 하더라도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처음에는 녹취 파일에 녹취록에 그 내용이 있으면 뭐 그대로 올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살짝 좀 말을 좀 바꾸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유동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좀 확인하는데 검찰이 주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그 어느 한쪽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오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행안위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국토위에서 국정감사를 다시 하게 되고 이재명 지사가 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국토위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국감의 수위 그리고 분위기 어떨지 좀 전망을 해보고 싶은데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고 어디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모든 총력은 오늘에 모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기세에서 승부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스모킹 건을 제시하거나 이재명 지사의 입을 막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모든 걸 만들어놓고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공개되지 못했거든요. 즉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못하게 만드는 질문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 수요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위원장의 회의의 운영의 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들고 국정감사장에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지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나오지 않으면 겁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도발을 했던 이면에는 나오면 흠칫 누가 봐도 두들기는 그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은 오늘보다 더 좀 약간 맹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이용 상황 평론가께 또 한 예. 말씀 듣죠. 네. 만약에 그렇게 흐르면 그야말로 이 폭망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제 진행되는 것만 봐서는 역시 국민의힘이 이 과거에 비해서 이 전략 기획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도 의원 개개인에게 이걸 전적으로 다 맡기면 안 되거든요.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기승전결도 나름 이제 집어넣어서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에 대한 연구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는 거북한 발언이나 또 본인이 좀 대답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 나오면 살짝 흥분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인성의 어떤 본성적인 측면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또 뭐 그러니까 숨겨놨던 지지를 툭 튀어나온다거나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좀 제대로 공략을 못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아이의 김성애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